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온화 그다음에 전기 전도도 전해질이라는 거 같이 맞물려 가지고 아레니우스 산과 염기의 정의에 따르면 이제 수소 이온을 내놓고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데 문제점이 한계점이 딱 있어요. 한계점. 아레니우스의 한계점이 뭐냐면 아까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더라?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무엇이든 수용액 상태에서만 가능하거든. 근데 만약에 수용액 상태가 아닐 때도 산이 있고 염기는 존재하거든. 수용액이 아닌데도 산과 염기는 존재해. 그런데 아레니우스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어때야 돼? 물속의 수용액 상태에서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용액 상태가 아닌 산과 염기는 아레니우스 설명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거지.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수용액 상태이긴 한데 뭐가 문제냐면 수소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나 어때? 얘는 산일 수 있고요. 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라고 하는데 보여줄게요.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일 수 있고 염기가 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누가 존재하냐면 CO2, 이산화탄소야. 그럼 얘는 수소나 수산화 이온이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럼 산이다 염기다 말할 수가 없는 상태야. 그런데 얘가 수용액 상태로 들어가 보자. 물속에 들어가요. 물속에 들어가면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물의 자동 이온화에서 10의 마이너스 14승 많고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살짝 이렇게 이온화가 어느 정도는 되어지거든. 이때 이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탁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가 얘를 끄집고 와서 결합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HCO 3개. 그래서 HCO3 마이너스라고 하는 탄산 이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얘를 잡아가서 자기 걸로 만들어 버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물속에서 얘가 혼자 떨그러져 나와 버리겠네.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얘는 결국엔 어떻게 돼? 수소 이온이 하나 남고 그다음에 H 탄산 이온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어찌됐건 얘가 지금 얘한테 나온 건 아니지만 얘가 얘를 가져가는 바람에 물속에 있던 수소 이온이 나와버렸으니까 얘는 무엇이 된 거야? 산성인 거죠. 그러면 얘가 수소 이온을 내놓은 거야? 그건 아니잖아.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따르면 수소 이온을 내놔야지만 산인데 얘 내놓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아레니우스는 설명이 안 돼. 하지만 산성이긴 하잖아. 한 번만 다시. 이번에는 NH3 암모니아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물속에 녹아 들어가 볼게요. 이 물속에 들어가서 약간 이온화되어 있는 얘네들 중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이 암모니아가 물속에 들어가서 얘를 끄집어 와서 결합해 버립니다. 그래서 뭘로 빠져나가? NH4 암모늄 이온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고 봤더니 얘가 떨그러져 어쩔 수 없이 빠져나와 버렸네. 그러면 여기서 얘와 얘만 남으니까 NH4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라고 해서 얘 때문에 뭐가 된 거야? 얘가 수산화 이온을 내놓아서 염기가 된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얘가 수소 이온을 끌고 가는 바람에 수산화 이온이 나와서 염기성이 되어져. 이건 아레니우스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브랜스테드 플러스 로울리라고 하는 브랜스테드하고 로울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정의가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산성은 일단 수용액이란 말이 없어요. 수용이란 말이 없고 그냥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산성이다라고 했고 염기성은 조금 얘는 큰 차이가 없어.
아레니우스는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거고 브랜스테드 로울리는 그냥 수소 이온을 내놓으면 다 되는 거야. 그러면 얘도 설명이 된다. 오케이. 염기성일 때는 어떤 수소 이온을 얻는 물질.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정의에 따르면 아레니우스도 어떻게 돼? 설명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 것도 설명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심화 과정을 가기 전까지는 다 아레니우스로 배워요. 브랜스테드는 여기서 좋은 건 브랜스테드는 웬만해선 브랜스테드로 정의하지 않고 다 아레니우스로 합니다. 가끔 있잖아요 하면서 얘가 나올 뿐이지 머릿속에서는 항상 아레니우스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정도 좀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까쯤 했던 부분 여기가 이제 한계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산과 염기의 성질. 요건 시험 대상에서 아주 심심치 않게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맛을 보게 되면 얘는 신맛이 나요. 그 다음에 염기는 쓴맛이 납니다. 요거는 고유명사적인 개념이니까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 전도도. 어찌됐건 산도 수소 이온화되고 얘도 둘 다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얘는 전기 전도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유는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이온화가 돼서 이온이 존재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가 통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지시약이 있어요. 지시약은 요거 끝나고 다시 한번 쓸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누가 있냐면 금속하고 그 다음에 산의 반응, 그 다음에 CaCO3 석회석이라고 하는데 얘와 산의 반응 할 때는 여기서는 뭐가 수소 기체가 여기서는 이산화탄소의 기체가 발생하는 거. 하지만 염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여기서만 맞추면 돼요. 여기서만. 근데 지시약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암기해 놓고 대화를 하거나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필기 좀 해주실까요?